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죠. 확률이란 가능성이고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카운팅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까지 배웠습니다. 그러한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런 확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분포를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뭐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확률 분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차근차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다양한 사건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종 모양의 분포를 갖고 있었죠. 오늘 그 종 모양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런 정규 분포 이외에도 우리 실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분포들이 있어요. 또 우리 경영학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우리가 분석하는 또는 우리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확률 분포를 형성해서 우리가 분석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 확률 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확률 분포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확률 분포들이 구성되어 있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가능성을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에 있는 값을 숫자로 변경시켜 주는 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의 수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확률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앞을 H라고 한다면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면의 수라고 정의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뭐 앞면, 뒷면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딱 고정시켜 주면 우리가 그걸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앞면의 수라고 했으니까 앞면의 수가 한 번, 두 번이니까 얘는 x라는 확률 변수를 값을 놓으면은 2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x가 뭐예요? x는 우리가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수를 x라는 확률 변수로 우리가 세팅을 해 놓는다면 우리가 1번은 2라고 표시할 수 있고 2번은 1, 빵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숫자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 분포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나 이런 걸로 우리가 변형해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앞면, 뒷면, 남자, 여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숫자로 변경시켜 줘야 되니까 변경시켜 주는 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앞면, 뒷면을 얘기하는 거를 앞면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삼으면 앞면을 1, 뒷면을 0으로 우리가 놓고 있죠. 남자,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자를 1로 둘 수도 있고 뭐 여자를 1로 둘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뀝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확률 변수를 두는데 확률 변수는 크게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산 확률 변수는 이제 정수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숫자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숫자를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녀 수처럼 일정한 특정한 정수형을 값을 갖는 거를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범위의 숫자를 갖는 경우, 범위를 갖는 경우 만약에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뭐 56kg 사이의 몸무게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범위를 갖는 거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각각에 따라서 분포의 형태가 좀 틀려서 그래요. 먼저 자녀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이산확률 변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차 위반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당연히 이산확률 변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수, 1명, 2명, 3명, 4명. 그것도 이산확률 변수겠죠. 자, 그러면 몸무게 말고 키, 165.3cm, 165.4cm,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칼로리, 156.7칼로리, 156.74칼로리 이렇게 돼 있죠. 칼로리도 마찬가지고. 연필의 길이 3.5cm, 3.51cm, 3.52cm 여러 길이가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러한 확률 변수들을 세팅해 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분포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x의 값에 따라서 확률 값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산확률 변수에는 이산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를 사용하는 연속 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산확률 분포에는 일량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그 다음에 초기화, 기하 분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초기화, 기하 분포는 공대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제로 요번에 오늘 배울 내용은 일량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를 많이 배워볼 겁니다. 특히 이항 분포하고 포화송 분포는 많이 사용해요. 우리 경영학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값이 연속적인 수치,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 확률 분포일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화송 분포에 이게 상반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수 분포가 있어요. 지수 분포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에 대한 규칙을 배웠듯이 확률 분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은 다 더하면 0에서 1이라 그랬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랬죠. 확률 분포가 바로 이런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는 확률은 0에서 다 더하면 1인 것처럼 확률 분포의 값을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는 x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거를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확률 분포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확률 분포인 게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로 막 정리가 되어 있더라도 어느 거는 확률 분포고 어느 거는 확률 분포가 아닙니다. 자, 볼게요. 얘는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1이고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죠. 그래서 얘는 확률 분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얘는 볼까요? 얘는 0.4 다 더하면은 1이 넘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볼까요? 다 더했는데 여기 보니까 확률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얘는 볼까요? 다 더하면 1인데 여기에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그죠?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는 요 확률 값이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실제 값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온도면 영하 3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을 수 있는데 확률은 0이라는 것보다 0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를 헷갈리지 마세요. 이 확률 변수 값하고 확률 값인데 확률 값은 0이 있을 수 없고요. 확률 변수는 음수도 가능합니다. 당연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산확률 분포는 무엇인가요? 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산확률 분포는 이렇게 값을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정수형으로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 이렇게 돼 있죠. 앞, 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확률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확률 변수를 앞면이라고 설정해주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죠? 앞면이라고 설정해주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표본 공간의 값을 사건으로 요렇게 정리해주면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를 x를 요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앞면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앞면, 우리가 확률 변수는 앞면의 수로 했으니까 앞면의 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확률 값을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죠. 확률은 0에서 1 사이 값을 갖고 다 더하면 1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값을 갖습니다. 그죠? 요게 이산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석 일수를 쭉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번 결석했는지 쭉 대상으로 해서 한 번도 결석 안 한 사람, 한 번 결석한 사람, 세 번 결석한 사람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평균 결석 일수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쭉 더하면 되죠. 우리가 산술 평균 해봤죠? 산술 평균은 우리 결석 일수를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100명이니까 100분의 1 하면 0.98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이내로 우리가 결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0.98회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얘를 이산확률 분포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이건 우리가 평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과 이산확률 분포표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결석일수로 해봤으니까 확률 변수는 결석일수로 이렇게 뒀을 때 확률 분포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결석일수가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이 총 40명, 그죠? 그거에 대한 확률 값이니까 40%, 100명 중에 40명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죠. 그죠? 얘를 우리가 도수분포표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률 값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확률 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확률은 도수분포표의 퍼센테이지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률 분포의 요 확률 값은 우리가 퍼센테이지랑 똑같아요. 우리가 식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 그랬죠. 결국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 분포표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 1회 결석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회 결석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 표겠죠. 그러면 35%, 1회 결석한 사람이 35명이니까 총, 그래서 35%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통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 3회 이상 할 확률은 그럼 3회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죠? 요건 우리가 다 봤죠? 요거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회 이하 결석할 확률이면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확률값 말고 우리가 통계에서는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대값은 다른 말로 하면은 평균입니다. 기대값은요. 그래서 평균 결석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평균을 내봤더니 0.98이 나왔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석 일수가 0인 사람이 총 40명이죠. 확률이 0.4인데 이거 곱하기 요거 결석 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이 나와요. 0 곱하기 뭐를 더해도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1회 결석한 사람은 전체 중에 확률이 0.35, 35% 되니까 0.35. 2회일 사람은 0.15니까 다 곱하면 0.3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확률 값이고요. 요게 확률 값이고 이 확률 값을 결석일수랑 곱해준 요 값을 다 더해주면 그게 평균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중평균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우리가 배웠을 때 가중평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률값하고 이 결석일수를 다 더해주면 결국은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평균이에요. 즉
우리가 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기대값, 결석일수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결석일수의 기대값은 요 값 더하기 요 확률을 더해주면 되고요. 그걸 다 더해주면, 곱해주면 되고, 확률을 곱해주면 되고, 그걸 다 더해주면 요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은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값하고 똑같습니다. 결석일수의 평균이 이렇게 나오죠? 기대값의 평균, 기대값은 또 요겁니다. 결국은 기대값이 평균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대값이 곧 평균이다. 자, 그러면 이런 확률과 확률 분포, 기대값을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배울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길동 씨가 K화재보험에 들었어요. 자동차 보험에 들었는데 보상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사고가 나면 그 해에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월 보험료를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자, 10,000원씩 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손해인가 이득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확률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대가 차 사고가 날 확률이 0.002입니다. 1년에. 자, 그러면 0.2%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사고를 내면 2천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고를 안 내면 10,000원을 그냥 내고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0원 곱하기 99.8%가 되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근데 0.002, 0.2%의 확률을 가지고 내가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 기대값, 그러니까 기대값이 평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대값 또는 평균 보상비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그거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균 기대값은 4만 원이죠. 이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4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4만 원인데 실제로는 1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참 12만 원이죠. 그죠? 12만 원을 내고 있죠. 1년에 월 10,000원씩이니까 12만 원을 내고 있고 실제로 이 보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은 평균 보험료는 4만 원. 그리고 이 보험회사의 기대값은 4만 원.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험액의 기대값은 4만 원인데 그 4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12만 원을 냈으니까 실제로는 8만 원이 회사의 이득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확률이라든가 금액을 이용해서 기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 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보험 상품을 개발했는데 보험 상품의 수익률을 30% 이내로 하세요 라고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를 책정해야 될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기대값이 4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4만 원에 플러스 4만 원 곱하기 0.3%니까 52,000원 정도가 보험료로 적정하겠네요. 그죠? 이게 보험료 산출 기준이구나. 보험료를 산출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보험료 계산할 때 실제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죠. 로또.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 또는 여러분들도 혹시 로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로또를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1,000원씩 내죠. 1,000원씩을 내는데 그러면 로또의 기대값이 얼마냐 이겁니다. 1,000원씩 내는데 로또 기대값이 얼마냐. 그럼 우리가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확률 계산할 때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로또 1등이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확률이라는 거는 기대값 카운팅 하는 거 다 배웠죠? 카운팅을 해보면 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8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당첨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을 보면 실제로 한 20억 정도 돼요. 20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확률이 이렇게 돼 있죠. 800만 분의 1이에요. 계산해 보면 평균 255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말은 로또를 산 사람들을 다 n분의 1로 나눠줬을 때 이 상금 금액이 255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론 그거를 한 사람이 받아가는 거죠. 800만 분의 1로 내가 한 사람이 당첨되면 받아가지만 그거를 로또를 산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준다 그러면 255원이 되는 거죠. 이게 기대값이라는 겁니다. 자, 1등의 기대값은 255원, 2등은 44원,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다 해보면 우리가 521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당첨은 빵원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를 내요? 1,000원을 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1,000원을 내고 521원을 받는 겁니다. 평균적으로요. 이게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 할 때마다 500원씩 그냥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또를 하면 다 손해봅니다. 그죠? 500원씩 할 때마다 500원씩 손해보는 개념이죠.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확률과 그 다음에 기대값을 이렇게 확률을 이용해서 기대값이 뭐라 그랬죠? 평균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평균을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기존에 했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계산하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적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누적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이 값을 이 단위 확률에 따른 개별 확률 변수 값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누적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기 요거가 요거예요. 그죠? 확률 변수를 누적해서 제일 마지막은 다 더하면 1이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확률 분포 함수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누적 분포 함수도 많이 씁니다. 누적 분포 함수라는 건 언제 쓰이냐면은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경우가 많이 있죠. 실생활에서. 그래서 뭐 한 명 이상 될 확률, 뭐뭐 이하일 확률 이런 걸 많이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누적 확률 분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일 때는 각각의 값에 따른 확률 분포도 많이 쓰이지만 뭐뭐 이상, 이하, 미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누적 분포 함수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각각을 또 다 배워볼 거예요. 자, 이산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변수의 값이 정수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데 연속 확률 분포는 뭐냐면 이렇게 값이 요 범위 안에 값을 가져요. 그래서 확률 범위가 P는 1,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봤을 때 P 값을 볼 때는 1, 2, 3, 4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는데 확률 변수의 값이 여기서는 값을 이렇게 표시해요. 몸무게가 50에서 55kg 사이 또는 50에서 55kg 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가족 수가 1명인 사람, 2명인 사람, 3명인 사람 있죠. 그래서 1명에서 2명인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계산할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 값이 연속 확률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값들은 연속 확률 분포가 더 많아요. 그죠? 몸무게, 키 또는 뭐 여러 가지 학점도 ABCD가 아니고 뭐 3.5 한 학기 평균 학점 그 다음에 4년 평균 학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연속 변수의 값을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무게가 있습니다. 이 몸무게를 재면 몸무게는 이렇게 뭐 40kg, 41kg 이렇게 못 재죠. 그죠? 몸무게는 연속적인 값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은 이런 식의 값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한번 해봤죠. 자, 이런 값의 분포를 가져요. 요거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막대 그래프라고 안 하고요.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히스토그램은 이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다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즉, 몸무게가 55에서 60kg일 확률이면 요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딱 어떤 55kg, 56kg이 아니고 55에서 60kg 사이의 값을 다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평균 표준 편차는 우리가 평균 계산하듯이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 평균 표준 편차 수치형 자료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거랑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도에서 보셨죠? 똑같이 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값을 실제로 값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든 다음에 똑같이 이 값하고 이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몸무게가 50에서 56kg일 확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도수 분포표의 값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분포는 나중에 뭐랑 이용이 되냐면 엠피리컬 룰, 경험 규칙에 의해서 확률, 그 오차 범위를 계산할 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값의 범위를 주고 확률을 구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는 90% 또는 95%의 확률 값을 주고 그 안에 있는 몸무게의 범위, 이 몸무게의 범위가 우리가 오차 범위가 되겠죠. 나중에는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때 이 연속 확률 분포를 앞으로 많이 활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이 연속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보시면 이 연속 확률 분포는 요 막대 그래프의 요 면적이에요. 요 막대 그래프 요 하나의 면적입니다. 즉 55에서 60g인 사람의 몸무게는 30%인데 요 막대기죠. 그렇게 해서 요런 막대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요 막대기가 비율이면서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를 좀 더 잘게 쪼개 볼게요. 더 잘게 쪼개는 겁니다. 더 잘게 쪼갰더니 여기에 있는 요 막대기 그래프의 요 면적이에요. 그죠? 이거를 더 쪼개 볼게요. 무수히 쪼개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보면 요 하나가 요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미세하게 쪼갤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의 면적을 재면 결국은 이게 확률값이 돼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분 적분 배우셨죠? 이 적분이라고 합니다. 적분은 일정한 구간 사이에 이 확률 분포의 면적을 재는 거를 적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순간적인 요 직선의 요 기울기를 보는 게 미분이고요. 미분 적분 옛날에 한 번씩은 말은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미분 적분을 떠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보는 요런 여기에 이 면적을 재는 겁니다. 왜 면적을 재느냐면 여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요 막대기의 높이예요. 그죠? 막대기의 높이가 이게 비율이고 이게 확률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무수히 잘게 쪼개버리면 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재는 게 아니고요. 잴 수가 없죠. 무수히 디테일하게 쪼개면 요 하나의 작은 그 나무 막대기를 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정해서 이 구간에 있는 여기 요 면적을 재는 겁니다. 요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막대기가 있는 건데 그거를 막대기가 안 보이게끔 잘게 쪼개버리니까 이렇게 종 모양의 모양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실제로는 그 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막대기가 있는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막대기가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종 모양이 형성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죠? 자, 이렇게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 확률 분포는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형성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 분포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포들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지만 그 안에 다양한 분포들이 있어요. 경영학에서 어떤 확률을 계산하거나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기대값을 계산하거나 또는 로또의 기대값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중요한 확률 분포 또 경영학이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확률 분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